의심 많은 도마. 네, 안녕하세요. 의심만 도마입니다. 네,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S&P 500을 완전히 비과세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S&P 500이나 나스닥의 성장률이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일찍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을 정립하면서 연금이나 장기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백만장자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은 이제 401k라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되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퇴직금을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은 그 연금이 엄청나게 불어서 퇴직할 쯤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고 은퇴하기 때문에 연금 백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주식을 적립해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겁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도 가능합니다. 뭐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금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금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22%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9억 원이다. 그러면 1억 9,745만 원이 세금이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세금 공제하는 금액이 없어요. 단 해외 직접 투자에 비해서 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15.4%인데요. 그러면 9억 원에 대해서 1억 3,860만 원이 세금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S&P 500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변액연금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연금저축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좀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어쨌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사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20년, 30년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운용 수익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뗍니다. 그게 이제 3.3%에서 5.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에 1,5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거나 아니면 분리과세 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겨서 이제 내가 연금 외의 방법으로 좀 찾아 쓰겠다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16.5%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시에는 3.3에서 5.5%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연금 저축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금액에 대한 연금 소득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는 4.4%, 80세 이후에는 3.3%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뒷단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게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 뭐 5%에서 4%, 3%면 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연금저축계좌가 상당히 국가에서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좀 있는 고소득자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 그런 분들에게는 연금저축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토해내야 되는데 뭐 150만 원, 200만 원만 토해내게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절세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5%, 4%, 3% 세금을 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거랑 소득이 없을 때 세금을 내는 거랑은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득에서 내는 게 아니라 내 연금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단돈 10,000원, 20,000원도 되게 크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금액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를 떼는 게 은퇴를 하면 이게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요거예요. 건보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퇴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플러스 소득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뗍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을 갖고 있으면 직장 가입자로 해서 좀 부담이 덜한데 퇴직을 하면은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건보료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걸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체감을 못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리고 어떻게 많이 알려졌냐면 연금저축으로 받는 돈은 건보료를 안 뗀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일단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당장은 연금저축으로 받는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현행은 그래요. 근데 원래 법상으로는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감사원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다. 그러니까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한 후에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소득 금액에 반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왜 국민연금에만 건보료 부과하냐? 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된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 배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소득세의 종류를 따질 때 소득의 종류는 크게 이제 종합소득에 6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받는 연금은 이 연금 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감사원이 지적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씩 받는 경우에는 건보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으로 월 12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똑같이 연금을 받는 거지만 건보료를 지금 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국민연금에는 건보료를 매기면서 사적연금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느냐 이러면 국민연금만 받는 좀 더 가난한 사람만 건보료를 부담하고 사적연금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부유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경우에는 건보료를 안 매기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가리지 말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2022년에 낸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건보료 부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당장은 연금저축으로 받은 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 안 하고 있지만 감사원 얘기도 그렇고 또 건보 재정을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이제 변액연금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변액연금이라는 거는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변하는 액수의 연금이다 해서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이 있는데요. 단,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은 과세 금액이 없습니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15.4% 이자소득세를 때리고요. 이 비과세 조건이란 게 뭐냐? 소득세법 25조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월 15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불어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변액연금 이야기 하는 거 듣고 뭐야? 보험 얘기하는 거야? 변액연금 그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기사인데 다 보면은 변액연금 보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 뭐 수익률 떨어져서 원금도 못 찾는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변액연금을 한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변액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이거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펀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펀드에 들어가는 돈은 물론 이제 이게 변액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5% 선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85만 원 정도만 펀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펀드에 들어가냐? 예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땠는지 아시죠? 계속 지금 이게 2006년, 7년인데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2000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20년 넘게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미국장은 엄청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업비로 15% 정도 뜯어가고 남는 돈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경우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사만 이득인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10년을 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나만 그냥 호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 호구 취급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2가지 요인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예요. 코로나부터 뭐가 바뀌었냐면요.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코로나를 거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변액연금 안에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S&P 500이라던가 미국 나스닥
같은 게 들어온 게 지금 보면은 2022년, 2021년 요때 어간이죠. 물론 예전에도 미국 주식을 아예 편입을 못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제 한국 주식 위주로 돌아갔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인덱스 펀드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좀 하락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을 내는데 15만 원 뭐 이렇게 뜯어가면 이게 너무 고객 입장에서도 손해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민원도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모집 수수료 개편해서 보험료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연구원 같은 곳에서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사업비를 줄여서 수수료를 개선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 보고서도 활발히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한 12%에서 15% 정도의 사업비였다면은 이것도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한 8에서 9% 정도로 그래도 좀 이렇게 나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변액연금 안에서 S&P 500과 나스닥을 꾸준히 매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이 뭐 1억 좀 넘고 이거를 이제 30년, 40년 운영했을 때 수익이 만약에 9억 원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거죠. 단 조건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150만 원 이하로 납입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거를 갖고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월 45만 원씩 이제 납입을 합니다. 연 수익률은 10% 정도로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총 한 1억 800만 원 정도 내게 되고요. 수익은 한 2억 1천, 그래서 최종 금액 한 20년 동안 불었을 때 3억 2천 정도. 물론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정도 놔둡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연 8% 수익률 정도. 그랬을 때 한 7억 정도가 불거든요. 그러면 최종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낸 원금 대비 늘어난 금액이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 수익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과세가 원래부터 10년, 뭐 150만 원 이하 뭐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 3년, 5년, 7년 이렇게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리고 10년이 됐지만 이런 어떤 뭐 월에 얼마 이하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 기준이 왜 생겼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최소 몇 년의 기준을 채우면 내가 불어난 금액이 전부 다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계속 한 달에 넣고 불어나는 금액 전체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원래 서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이 정책의 취지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서민들은 활용을 못하고 부자들이 약간 뭐 탈세 아닌 탈세 뭐 이런 용도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과세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게 10년 이상 내야 되고 묵도는 경우는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월납 150만 원 미만, 뭐 5년 이상 납입 뭐 이런 조건들이 좀 더 깐깐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17년에 더 기준이 깐깐해질 때 원래 이 비과세 혜택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도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다 없애버리면 서민들이 노후 자금 만드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보류가 됐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서 비과세 요건이 엄청나게 많이 깐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변액연금의 강점은 비과세도 비과세지만 건강보험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건강보험법 69조를 갖고 온 건데 건강보험법에 보면은 아까 소득, 재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매기거든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은 44조에 여기 지금 이자소득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금소득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연금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원칙상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이걸 지적한 거고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겨야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법에 좀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아까 그 비과세 요건 있잖아요. 이 비과세 받은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매기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를 원래 매겨야 하지만 안 매기고 있는 거고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건보료 매기는 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 지인 중에 이제 변호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기도 했고 또 이 변액연금 비과세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기재부 사무관한테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걱정하실 수 있죠.
아니 갑자기 국가에서 말 바꾸면 어떡하냐. 뭐 30년 40년이 지나서 저축성 보험에 건보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지금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어떤 법 조항이든 그 이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만약에 소득세법에서 이제부터 저축성 보험에 건보료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국가가 위배하려고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 가면 됩니다. 전 이길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건보료를 원칙상 매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매기고 있지만 추후에 건보료 부과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자 소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법적인 요건으로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매기지 않고요. 건보료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를 매길 수 없고요. 또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가 되지만 직접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진짜 참 저는 와 이게 약간 자산에다가 투명망토를 입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세를 해준다고? 하는 생각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목회자 분들한테 이런 변액연금을 많이 권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목회자분들은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이 급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이 급하다고 하면은 연금 저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은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이 급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한 푼이라도 연금 소득세를 떼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고 따라서 복지 혜택이 삭감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하고 있고 제 또래 그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이든 혹은 변액연금이든 일단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찾아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연금부자습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KBS PD님이자 공인회계사이신 강성민 PD님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대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금에 관한 세금 제도가 꽤 복잡해서 연금 수령 계획을 짜려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 근데 비과세 연금보험, 변액연금은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생활자가 됐을 때는 단돈 10,000원도 아쉽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변액연금의 단점은 기타 비용이거든요. 기타 비용이 있어요. 사업비라는 기타 비용이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추가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추가납입이요. 내가 만약에 60만 원을 연금을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8에서 9% 정도가 사업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입이 되는 건데 만약에 추가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3분의 1만 이렇게 납입을 하고요. 나머지 2배수 이렇게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낸 기본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9%라고 하면 이거는 사업비가 사실상 3분의 1이 되니까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통해서 기타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요게 이제 요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어쨌든 우리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낮출 수 있는 기타 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물론 이제 뭐 연금회사나 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3분의 1로 잡히니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해서 기타 비용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S&P 500이나 나스닥에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기존에 변액연금을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이 들어와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채권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국내 주식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채권형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펀드 운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을 바꿨을 때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장이 와서 수익이 오히려 조금 더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 주식의 장기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기존의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저는 채권형을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없애고 미국 주식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인덱스 펀드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변액연금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3번 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완납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나 완납을 이미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두셔야겠지만 셋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 2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2개를 정리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는 거죠. 2배수 추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사업비가 빠지죠. 그리고 사업비가 안 빠지는 걸로 이렇게 추가 납입 2배수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 빼고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추가 납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연금을 안 쓰고 10년 채워서 해약하고 목돈으로 써도 되냐?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S&P 500이랑 나스닥을 투자를 할 건데 이거는 꼭 연금이 아니라 그냥 아예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근데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전에 빼면은 16.5% 무조건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채우기만 하면은 이 수익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니까 이런 변액연금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을 매입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단 아까 조건이 뭐였죠? 추가 납입을 해서 기타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서 그렇게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 저축이 꼭 틀렸다, 뭐 변액연금이 맞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뭐 재정 계획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변액연금이라는 옵션도 첫째,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둘째, 추가 납입해서 기타 비용을 줄인다는 전제 하에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연금이 진짜 어려워요. 연금이 진짜 어렵고 만약에 연금 관련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이제 적힌 번호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목회자분들의 노후 대비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목회자분들도 혹시 노후 대비를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